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3학년 지금 개학 연기 때문에 다들 이제 수업 못 듣고 있죠.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학생용 본을 미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걸 보시고 이거 수업 미리 좀 선행 학습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좀 보고 좀 따라서 하라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어쨌든 거꾸로 학습을 한번 해보고 싶긴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잘 살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국지는 자, 일단은 국토인식과 지리정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뭐 책 보셔도 되고 프린트 보셔도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보면 위치라고 써 있죠. 그래서 위치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써 있어요. 위치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절대적 위치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 위치.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 고정되지 않으며 수리적, 지리적 위치가 해당된다라고 써 있는데, 밑에서 배울 거예요.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는 절대적 위치 이렇게 구분하시고, 상대적 위치는 관계적 위치가 해당된다라는 거죠. 절대적 위치를 먼저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라고 써 있어. 자, 기본적으로 코로나 아니에요. 감기 기운이 조금 있을 뿐이에요. 자, 수리적 위치인데, 수리는 우리 그 수학 시간에 숫자, 이렇게 수리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숫자를 활용한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위도와 경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이미 다 까먹었을 거라 생각하고, 자, 보면 위도와 경도가 있는데, 위도는요, 여기 옆에 그 그림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는 지금 경도라고 써 있죠. 그러면 이거는 세로선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가는 이 세로선을 경도, 경선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가로선을 위선, 위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이거 표현을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일단 위도, 이거 아까 뭐라고? 가로선. 그럼 가로선은 뭐에 쓰냐 이거죠. 그래서 기후와 식생, 계절에 영향을 준다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세계지리 시간에 배운 학생들은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위도는 0도에서 90도까지 있는데, 0도에 가까울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서 덥고, 90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각이 단위 면적다 들어오는 에너지가 적어서 춥다. 이거 배웠었는데, 그걸 참고로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0도에서 위도 90도의 사이인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북이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90도에서 중간 쪽에 껴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한 냉온대 기후가 같이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장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계절에 뚜렷한 냉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그리고 위도는 그럼 기후와 식생, 계절에 영향을 줬고, 경도 같은 경우는 표준시 결정에 영향을 준다라고 써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일단 경도 위치는요, 124도에서 132도입니다. 124에서 132도에 위치하고 있고, 동경 135도를 표준 경선으로 채택한다라는 얘기가 써있어. 자, 표준 경선으로 채택했다 이 소리는 우리나라 시간을 결정짓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 동경 135도는요, 일본 동경시예요. 일본 교토를 지나가는 동경시인데, 일단 이걸 쓰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원래 124에서 132로 하면 127.5도가 한국시라는 게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이따가 설명해 주겠지만 15도마다 1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7.5가 되면 30분이라는 사이값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나라랑 시간 계산을 할 때 30분의 간격이 나타나게 되면 시간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27.5도가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국제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해서 30분을 땡기거나 늘려야 됐었는데,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본초 좌우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근본이 그러니까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초 좌우선은 0도가 되고, 우리나라가 135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5 곱하기 몇 하면 135 나오죠? 네, 9를 하면 이제 135도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9시간이 빠르다라는 거지. 그러면 서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동경은 시간이 빠르게 되고 서경으로 가면 늦어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135는 일본 표준시라고 써 있었고, 이제 이 계산 문제, 요즘은 계산 문제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PR 명문 첼시, 역시 첼시가 최고죠.
한국 시간으로 저녁 11시 30분에 맨체스터의 주인은 맨체스터 시티와 몇 명 부들거리는 소리 들리고 본초전 통과한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경기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가설로 만든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자, 선대보면 쭉 있다라고 써 있어. 그러면 문제 첫 번째, 영국 현재 축구 시간이 몇 시일까?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죠. 자, 네, 2번. 자,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를 보겠습니다. 자,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고 대륙과 해양의 영향을 받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륙과 해양 영향을 다 받아.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계절풍 기후라고 해요. 자, 계절풍 기후가 나타난다. 그래서 반도국으로 대륙과 해양의 양방향으로의 진출이 유리하며 임해공을 발달했다는 얘기 써 있는데, 자, 반도국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고 주변이 다 뭐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위에 뭐가 막고 있어? 북한이 딱 막고 있지. 그래서 실제로는 반도국이지만 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그 헌법상에 우리나라는 북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국으로서 대륙과 해양의 양방향의 진출이 유리하고 임해공업이 발달했다라는 얘기가 써 있는데, 임해공업이라는 것은 바닷가에 위치한 공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다를 통해서 원자재를 수입을 하기 때문에 공장지대가 이제 바다에 인접해서 나타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2번 보면 상대적 위치라고 써 있는데, 상대적 위치는 관계적 위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시대적 상황과 국제 정세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위치다라는 거죠. 자, 상대적인 거는 아까 말했듯이 위에서 이렇게 상대적 위치와 연결되는 거고, 가변적이라는 위치는 변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는 어디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았어? 그치? 중국을 사대했죠. 뒤에서 이제 그 조선시대 그 지도 그런 거 보면서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사대했었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일본 둘 다 영향을 다 받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관계적 위치, 이거 옛날에 보면 과거에는 주변 세력들로부터 침략을 자주 받았다 라고 얘기 써 있는데, 이거 뭐죠? 언제 묻었지? 어쨌든 침략을 자주 받는다라고 써 있었고, 광복이후 냉전 체계가 나타나.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세력 남한과 공산주의 세력 북한의 대립으로, 자, 무슨적 위치가 나타나냐면 서로 대립하는데 이게 앞서 나간 기지 같다라고 해서 전초적 위치라고 해요. 전방에 있는 초소 같은 위치를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가 나타나? 6.25가 나타나는 거지. 독수리 하나 여기는 갈매기 응답하라 봐. 북대기는 불사되고 있다. 지금 보고 여기는 동두천, 공천을 맡고 있는 제7사단이다. 북해군의 전면 남침이다.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다. 지원 부대를 요청한다. 여기는 개성 1사단이다. 중구와 부적이다. 적의 2개 사단이 좌우 옆으로 배우고 있다. 6번의 명령을 기다린다. 여기는 강릉 제8사단이다. 북해군이 2만 명이나 넘게 몰려오고 있다. 우리 사단은 다 합쳐야 7,000명도 채 안 된다. 지원만 한다. 충성!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전면 남침이 맞나, 정보국장? 네, 카카. 그렇습니다. 전면 남침입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현재는 빠른 경제 성장과 정치적 역량 강화로 동북아시아 및 태평양 시대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대응 태세를 보면 다른 나라에 뭐 귀감이 될 정도로 잘 대응하고 있죠.